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이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원장님 예.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오셨다가 예. 아쉽게 또 안 되셨는데 예. 혹시 지지자 해주셨던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를 또 이 지지해 주신 분들이나 또 직접 뭐 저한테 투표를 안 하셨더라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제가 이 8강에 못 들어간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가 굉장한 책무를 느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이 8강에 못 들어가서 지금은 후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저의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또 많은 기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기대 또 부응치 못한 데 대해서 제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야권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활약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에 지금 뭐 국민의힘 4강전까지 진행됐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되는 건 이제 11월 5일 날요. 네. 후보가 한 분 이제 나오겠죠. 네. 나오는데 뭐 이왕 말씀 났으니까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대선 국면에서 이 대선 이 후보들의 뭐 서로 토론이라든지 또는 이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민에게 정말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또 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또 경제적으로 또 이 교육도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 또 앞으로는 확실히 좀 나아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운동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이 집권 여당은 완전히 그냥 이재명 씨가 후보로는 선출이 됐지만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네.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되겠나 하는 강한 의구심 정도가 아니라 뭐 불만이 보통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 국민의힘도 너무 상호 인신상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는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상대방의 그런 흠결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고 네.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돋보이게 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네. 그렇지 아니하면 뭐 그 상대방 지적하다가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워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해가지고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쟁 후보로서 한두 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 물고 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지금 TV 토론 많이 하는 거 보고 계시죠? 저도 뭐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뭐 잘 못 봅니다. 뭐 어쨌든 볼 때가 있긴 네.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원장님이 보시기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도요 얼마나 네. 이 정치 방역입니까? 네. 이런 거를 제대로 지적해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런 정치 방역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네. 이걸 지적해야 되고 또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정치 방역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네. 의학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이렇게 지적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자영업자들은 특히 경제적 손실 때문에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그다음 또 이 경제 일반도요, 이 뭐 집값 문제 같은 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해야 되고, 특히 또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도 하고 또 우리의 대안도 내놓는 방향으로 정말 이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뭐 왕자냐 뭐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거든요. 이런 일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만국 7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되게 쉽게 설명 들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안 나와서 아쉽던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어디 민주노총하고 정교조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지적할 때는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 어떻게 제가 잘나서 지적한 게 아니에요. 국민적 공감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해서는요, 제대로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또 앞으로는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시사 포커스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또 우리 후보 진영에서도 시사 포커스 많이 보고 제 말씀을 좀 굉장히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요. 지금 원장님 혹시 뭐 다른 대선 주자들은 그 일부 후보 지지 선언 나오시고 뭐 그러시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지 어느 후보 뭐 특별히 생각하시는 후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네.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필요하다 할 때는 뭐 지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필요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저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정치라는 거는 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제가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비록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안 하지만 제가 나이도 먹고 또 정치 경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는데 해야 될 역할이 저한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를 일찍이 지지해 놔 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예. 큰 뜻이 있으시군요. 그럼요. 네. 그런 이유로도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야권을 지지한다. 그거 말씀이시죠? 야권 후보가 야권이 집권하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네. 예. 역할. 네. 그러면 정치 현황 한번 짚어볼게요. 원장님 이제 대장동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었잖아요. 예.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뭐 오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기각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은요. 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하여튼 사상 최대의 네. 이 택지 개발과 관련한 이 불법 특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자기가 설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또 지침을 또 내렸다고도 유동규 씨한테 지침을 내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책임은 이재명 지사한테 있는 거예요. 당시가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소환해가지고 조사해 봐야 돼요. 뭐 딴 사람도 필요는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또 자기가 다 했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지사는요, 이름도 거명이 제대로 못 되는 실정입니다. 네. 어떻게 거명되고 있느냐? 거분. 이 나라가 지금 뭐 언론의 자유도 있는데 그분이 뭡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현재 지금 어제 말고 그제 이제는 저희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는 경기도 지사 성남시장 아닙니까? 그분 나임요 그분을 지금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분을
근데 검찰에서요, 전혀 지금 소환할 생각하지 안 하고, 뭐 이성mon가 하는 서울지검장은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조사도 안 해보고요. 이재명 씨 정치인 아닙니까? 아, 정치인, 그분이, 그리고 그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그게 왜 대두됩니까? 왜?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수사기관의 책임자 아닙니까? 서울지검장.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또 김만배 씨. 이 사람이 이재명 씨, 당시 성남시장, 네. 유동규 기획본부장 다음으로는 김만배 씨한테 가장 큰 책임과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네. 그 사람을요, 구속영장을 구속도 안 했습니다. 구속도 안 한 게 아니라 본래 소환도 올해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지. 수사를 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한 3일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거 덮기 위한 것이라는 게 판명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요, 김모수 씨가 지금 검찰총장인데 이 사람이요, 성남시장 고문 변호사였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 이게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권순일 씨나 박영수 특검이나 뭐 강찬훈과 뭐 이런 네. 사람들한테 뭐 몇십억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50억 클럽. 나는 뭐 50억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권순일 씨 같은 그런 바보한테 김만배 씨가 아무리 돈 많아도 뭐한데 50억 갖다 줍니까? 나는 그런 사람은요, 뇌물 급수도요 2억짜리도 안 됩니다. 네. 아니 내가 너무너무 바보들이니까. 네. 그런데 어쩐지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이 흘러가는데 청와대라든가 또는 여당 실세들한테 돈이 안 갔겠어요? 이런 거를 조사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를 덮기 위한 노력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소환해가지고 좀 조사하고 구속영장 기각시킨 거는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하라는 거거든. 네. 즉 답변이 아니지. 이걸 은폐시킬 수 있는 말 맞추기, 증거인멸, 그런 걸 스스로 지금 수사기관이 주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야권 후보들께서 이재명 면죄부 수사다 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예. 같은 생각이신가요? 전적으로 그 면죄부 수사죠. 면죄부를 주기 위한 노력이지 수사가 아니라 뭐 수사는 수사인데 네. 면죄부 주기 위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봐야 될 게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전 포인트는 네.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재명 이 사건의 본질은요, 행정 권력 중에 중요한 게 인허가권 아닙니까? 네. 인허가권을 남용해가지고 네. 예, 이재명 지사 말대로 하면 5,503억 원을 벌어서 성남 시민들한테 덕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인허가권이라는 것은 네. 그게 뭐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할 건 하고 인가를 할 건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인허가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관이라 하더라도 네.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영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2000년도에 이 도시개발법이 입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20년 동안에요, 공영 개발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뭐 벌었다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지 공공기관이 이래 좀 회수한 이익이 1,7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20년 동안에 여러 군데서 공영 개발했는데,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번에 대장동 택지 개발하면서 한 군데서 그 3배인 5,503억 원을 거두어 드렸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게 권력 남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이재명 지사는 겉으로는요, 이거는 말이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 즉 민간 개발해 놔놓으면 민간인들이 그 폭리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잖아요. 네.
그럼 폭리를 못 취하게 하면은 분양가가 낮도록 해야만이 국민들이 덕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리를 못 취하게 한 게 아니라 폭리를 더 취하게 했어요. 네. 투자한 자본금의 1100배의 이익을, 나는 세상에 원 이익도요, 뭐 한 100%, 200% 이익이 있지. 이 로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런 이익을 보장해 놨으면 네. 이걸 자기가 무슨 설계를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 책임 아닙니까? 자기가 또 결제했어요. 결제를 도장 다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서면은 야, 정말 국민 여러분, 나 이 본래 의도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지내고 나서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 죄송하다고 말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야,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또 문제는, 이 문제는 이 김만배 씨, 네네. 김만배 씨 한 사람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들어온 거는요, 이거는 덜러리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덜러리 세운 것에 들러리다. 불과하고, 다 이 김만배 씨 뭐 저 형제들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로 가지고 화천동인, 화천대유하고 예, 천화동인. 예, 천화동인 뭐 1호부터 뭐 7호까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에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요, 배당을 통해서 4,404억 원인가 그래요. 배당. 네. 그다음 여기다가 또 뭐 분양 좀 이익까지 보태면은 6,700억이에요. 근데 앞으로 또 뭐 또 이익 생길 걸 계산하면은 약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이익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당시 시장이 뭐 경기도에서 어떤 특정인에게 4,400억 또는 6,700억,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갖다가 보여줬다면, 이걸 몰랐다면 이거는 바보고요. 네.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지. 근데 알았다면 이 이익을 왜 보여주게 했겠습니까? 네. 자기한테 이익이 없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김만배 씨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천하동인은 그분 것이 반이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면, 그분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겠어요? 뭐 어디 저기 서울시장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하여튼 그 말한 거는, 그분은 이재명 시장일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은 내가 아니다든지 뭐 이제 김만배가 거짓말하고 있다든지, 나는 뭐 내게 이 해명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 해명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수사도 안 합니다. 나는 그래서요, 우리 국민 여러분, 이 검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 이거요,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국회에서 이걸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3분의 2가 집권 여당이고 지금 하는 행태 보면 특검은 그냥 절대로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느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국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 여기 현재의 검찰, 뭐 경찰, 한테 맡겨나가는 전혀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요즘에도 계속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제보 계속 많이 받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제보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걸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네. 나 정치권에서는 제가 맨 먼저 이걸 그러게요. 말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남에 제가 시민운동 오래 한 사람이고, 또 저하고 또 교분이 많은 사람이 말해줘서, 이제 그때는 뭐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말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저보다도 사실은 수사권이 있고, 네. 또 기자들은 또 뭐 취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제가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당히 이 문제의 그 본질, 또 현재 잘못에 대한 지적은 제가 할 수 있고,
네. 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럼 혹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대장동 말고도 뭐 이제 남은 악재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뭐 넘어야 할 산들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데 저 형수 욕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자기 형을 또 정신병원에 또 뭐 감금하려고 한 거. 네. 근데 형수 욕도 저는 처음에는 아이고 뭐 욕했다 그래서 남의 집안 사정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별로 아유 뭐 저 사람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야 저거는 뭐 진짜 저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어요. 네. 왜? 그건 다 남이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에는. 네. 가정사다. 그런데 내가 이 이재명 씨 어느 날 텔레비 연설하는 걸 보고 네. 자기 형을 비난하는 걸 보고 이야 저 사람은 저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 욕은 욕 정도가 넘습니다. 진짜요. 나는 이재명 씨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형수한테 그런 욕을 안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어쩌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 그것도 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욕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이런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자기 형 저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한 것도 그것도요. 이거 저 재판에서 확인된 일입니다. 네. 강제를 하려 한 일이 없다 한 것이 이게 이 허위 진술한 거로 됐어요. 네. 그다음에 또 자기 이재명 씨 부인하고 또 그 진료 이재선이 자기 형 딸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네. 그 이재명 씨 부인이 그랬어요. 그 딸한테 자기 진료제 조카 이제 네네. 조카죠. 뭐 네. 조카라 할 수도 있고 진료한테 야, 너 말 작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려고 한 것도 내가 막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형이 아무리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 그 외에도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가 좀 설사 좀 자기가 좀 법률적으로 죄를 지은 게 없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엄청난 정말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면 정말 국민 여러분 정말 이 참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 안 되겠어요? 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진짜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네네. 2심에서까지 즉 고법에서까지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이게 근데 대법에 갔거든요. 대법에 갔는데 그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해가지고 이걸 무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죄로 만들었는데 김만배 씨가 그 재판 선고를 전후해가지고 8번이나 대법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권순일 대법관 만나러. 이거는 그러니까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즉 김만배 씨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 이 로비를 한 것 때문에 무죄가 났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우연이 아니지, 이게. 네. 뭐 자기는 뭐 이발하러 갔다 가는데 세상에 이발하러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이발을 하면 또 왜 그때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재명 씨는 이 법률적으로도 네. 로비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저는 박탈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품도 안 되고 그렇고 문제도 그리고 또 있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자기지 물어볼 건 뭐 있어 이게? 네. 자기가 관장한 사업인데 자기한테 책임이 없음. 이거는요 수사할 것도 없어요. 이 상식 이건 뭐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지금 안 밝혀진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말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참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지. 뭐 한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진짜 참 거꾸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계속 나타났는데 조국이 사태 등에 네. 이번에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요, 이 국민 여러분, 이게 사실 뭐 여당, 야당, 정치권, 또 이재명 지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러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 정치가 바로 서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이 난장판 세상을 만드는 현 집권 세력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여배우 스캔들 나왔던 김부선 씨가 이재명 낙선 운동도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뭐 끝까지 갈 수는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께서. 저는요, 이 끝까지 가고 안 가고는 이제 저기 집권 세력 문재인 정권이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갈락하면 끝까지 가기는 가죠. 왜냐면 뭐 수사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실세들이 나는 이재명 후보를 계속 후보로 계속 가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편가르기 정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계속 민주당의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는 집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집권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 계속 후보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이재명 씨라는 사람은 지금은 내가 대통령 되면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 안전할 것이고 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 다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굉장히 많이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로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는 네. 이재명 씨라는 사람이 그런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씨가 지키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전 정권의 부정, 부패 이런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재명 씨가 그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네. 못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게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후보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시간적으로. 아직도 선거가 5개월이나 남았거든. 네. 그래서 이재명 씨를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현 집권 세력, 민주당은 재집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후보를 교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씨가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됐어요. 네. 이재명 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후보를 교체할 방법이 없어요. 네. 심지어는 구속이 돼도 옥중 출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구속돼도. 근데 이거는 어떠냐? 나는 그래서 이재명 씨를 그 후보에서부터 사퇴시키려고 그러면 다음 두 가지 수단을 써야 됩니다. 어떤 거가 있나요? 하나는 구속까지 가야 됩니다. 구속까지 가고 이재명 씨 지은 죄를요 다 그냥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즉 현재 내 같은 사람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만큼 드러내고, 그리고 여론을 압박해가지고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말하자면 방안을 통해서 현 집권 세력으로서는 이재명 씨를 후보에서부터 말하자면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을까, 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다음 주에 국감 출석 결정 내렸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야권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사실 뭐 사퇴 물꼬까지 터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유지하겠다. 예, 그리고선 출석하겠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은 게 중요 문제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네. 어차피 또 이 도지사직은 사퇴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상식에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유지하느냐면 지금 이 사태 해버리면요. 네. 경기도 국감할 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료, 경기도청 네네.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권한대행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 또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또 성남시 지금 이 저 대장동 사건 조사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물론 당사자들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남시청에 있는 당시에 그 관계 서류를 압수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보면 이재명 씨가 다 이재명 시장이 다 결제한 거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네. 예. 뭐 그 이제 국감에서 뭐 이제 밝혀지고 할까요? 뭐 아이고 이 자료를 지금 일체 안 내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안. 그러면 이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놓는다. 자료를 제출 안 한다. 규탄한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물론 또 갔어요. 거기 가서 또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내놓는 이유가 네. 이 대장동 등의 이런 이 권력 남용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 내놓는 거니까 이는 결사적으로 이걸 뺏어내는 게 아니라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대선에 향방을 가를 남은 변수는 큰 변수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 짚어봐 주시죠. 변수는요.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사건이고요. 네.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이고 또 새로운 후보를 뽑아내는 게 이게 뭐 네. 여권에서는 또 우리 야권에서는 어쨌든지 이 후보가 한 사람이 정해지면 네. 그 사람으로 중심으로 원팀을 해야 되고 네. 뿐만 아니라 원팀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의 그 단계가 남았어요. 국민의힘이 단일화하는 후보 한 사람 선출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범야권의 또 후보 단일화가 지금 또 요구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잘 이루어내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에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 범야권 후보 단일화까지 가야 된다라는 네, 거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지 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로 계속 나가고 단일화가 안 되면 우선 국민들한테요. 아이고 또 이마 정권 교체 끝났구나. 물 건너갔구나. 이런 인식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전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민 여러분, 이 지금은 한편으로는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 국면.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의힘 내지 야권이 집권한다고 해서 아주 설사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집권 세력이 너무너무 잘못할 때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또 다시 또 바꾸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저는 정권 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고 이 정권 교체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뭐 후보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그래서 정권 교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 뭐 국민의힘 야권의 후보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은 상호 경쟁하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좀 볼썽사나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후보로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 안에서 다툴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말하자면 희망을 주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 특히 요즘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요,
이 검찰 이 맡겨나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나라의 주인이 저는 국민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건 그 외에도 뭐 문제가 많지만 저렇게나요, 자기가 성남시장일 때 엄청난 이 특혜 부정사건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요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이 반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런 사람요 지지해놔 놓고 대통령 만들어 놓고 특혜 부정부패 없어지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진짜 저는요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력이 세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 책무감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 정말 엉망진창인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겠다. 즉 내가 나서서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런 이 결의를 다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장기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